네, 2021년 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교묘한 속임수를 고발한다입니다. 사실은 정의용 씨의 생각을 고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을 고발한다, 폭로한다가 정확하겠죠. 조금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설명은 저 같은 기자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난다긴다고 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몸들을 사리시죠. 그냥 저는 세상 취재하면서 이 어려운 설명은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신라가 또는 우리나라 긴 역사에서 아주 복잡한 전쟁 기간이 많았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하나하나 파고들면 이순신하고 어쩌고 숱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딱 오랜 세월 지나면은 한 줄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간의 복잡한 문제도요, 복잡하니까 어려운 것 같죠? 딱 한 줄입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대단한 학자분들이 많은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우리 정의용 외교부 지병자가 설명한 걸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제가 하는 말의 맥락을 따라가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문건하고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에 건넸다고 하는 USB가 둘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른 건이거든요. 근데 둘이 같은 것처럼 떡 붙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두 개는 별개로 딱 보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4.27 판문점 회담 때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USB를 북한에 전달했다. 네, 요겁니다. 이 USB에는 신경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네,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동서해 접경지역, 접경지역이 어디예요? DMZ 휴전선이죠.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구상을 담았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 분야다. 에너지하고 전력 차이면 전력은 에너지의 일부가 전력이죠. 나머지 에너지는 뭐냐? 석탄 갖고 우리 도시가스 쓰는 거라든지 더 넓죠. 전기 플러스가 되니까. 그 전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자력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싹 피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협력. 네. 이게 아까 에너지 부분이면서 전력 부분이죠.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네. 그리고 요게 나옵니다. 동북아 지역의 슈퍼 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원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원자력 위에 전력이 있고 전력 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너지도 거론하고 전력도 거론했는데 원자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차적 설명에 신재생 에너지의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은 거론했습니다. 그럼 원자력 빠져 있는 게 맞죠? 근데 동북아의 슈퍼 그리드망을 만들면은 이게 이제 전력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송전선, 배전소 숱하게 가죠. 거기에 여러분 각자 집에 들어오시는 전기 중에 원자력 전기가 오늘 오는 건가요? 내일은 화력 전기가 오고 내일은 모레는 수력 전기가 오나요? 구별 못 하시죠? 그게 슈퍼 그리드망이 다 타갖고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원자력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갖고 TV를 보고 내일은 수력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불을 켜고 이게 아닌 거야. 섞여서 오는 거야. 매일같이 섞여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슈퍼 그리드망을 만든다 그러면 원전도 올라가고 화전도 올라가고 북한에 준 USB에 원전이 빠져 있더라도 그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조금 제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국제정치학도 조금 했고 원자력에 대한 책은 한 3권 냈다고 몇 번 제가 자랑 삼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숱한 학자들하고 하고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마 우리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하실 거예요.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정치하기 또 두렵고 제가 둘 다 엉성하지만 설명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용 씨가 안보실장을 할 때 미국을 3번 방문해서 조엘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자, 내가 가서 설명했으니까 이게 답니까? 상대방이 일단 들어보고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미국하고 합의됐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들어본 거지. 나는 얘기한 거고.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 얘기했으니까 나 무죄다? 아닙니다. 보고했으니까 이 군에서는 뭐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보고하는 거죠.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내가 설명했다 그래서 네가 동의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한에 제공한 것 같은 USB를 미국에 제공했고 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네. USB를 줬으니까 북한에 준 USB도 무죄고 이렇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맞다고 보십니까? 자,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누구 사람을 해쳤단 말입니다. 흉기로.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 주고 했다 그래서 그럼 앞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아,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그때는 한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갈 때죠. 그래서 미국은 판문점 회담 2달 후에 싱가포르 회담 하는데 그때 방송에 모두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트럼프가 보여줬다. 아이패드로. 이제 정의용 실장은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미국도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USB 준 걸 참고해서 했을 거라는 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해석입니다. 미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USB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분 설명은 정상회담 논의 보충 자료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거는 회담 관행이나 남북관계 관행에 비추어 상황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 네. 다 설명해놓고 왜 못해요? 나는 다 무죄다, 나는 정직하다 해놓고 나서 왜 못 가냐 이거. 이게 교묘한 속임수라는 겁니다. 정재성 정무수석은 국민을 협박하는 거고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부드럽게 하면서 탁 여기에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USB 내용은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고 또 싹 넘어갑니다. 네, 정권 바뀌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가서 합의했던 것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죠? 남재준 씨가 공개한 적이 있었죠. 공개된 적이 있었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NLL을 양보했니 안 했니 어쩌고저쩌고 시끄럽잖아요. 언제가 공개되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싶다 이거죠. 왜? 불리하니까. 불리한 게 아니라 어쩌면 노무현 씨가 가서 합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서운 걸 우리가 제시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안 봤으니 모릅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까 이 정의용 실장 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있었잖아요. 금방 설명드렸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하나의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호 국가끼리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 소련하고 수교는 했어요.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갈 나라는 아닙니다. 체제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아직 같은 나라도 우호 국가도 아니고요. 슈퍼그리드를 덜렁 연결한다?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빼고 어떻게 중국, 러시아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건 거짓말이지. 응? 근데 바로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남방 정책도 있고 제가 두 가지는 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페이퍼도 쓰고 해서. 신북방 정책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이거 위원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할 게 없거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발상들을 본인들이 해갖고 된다고 주장하고. 신남방 정책도 안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시베리아 관통 열차하고 그다음에 그걸 한다. 이거 20년 전 다 검토하다가 가능성 없어 포기한 거거든요. 또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파이프라인 갖고 온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됐으면은 일본 홋카이도로 갖고 오면 더 쉽잖아요. 북한 안 거쳐도 되고. 일본도 안 합니다. 이거 옛날에 YS 때죠. 20년도 더 됐네. 한보가 이거 한다고 추진했다가 주저앉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되면은 북한 경제 확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북한 진흥 아닙니다.
된다면. 근데 굉장히 많은 투자와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USB가 공개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USB 줬다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북한 원전 부분은 빠져 있다. 슈퍼그리드는 있고, 뭐 북한의 전력망은 다 한다, 이런 거 다 있지만 원전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USB 공개 못 한다 하고 동아뱅 꼬리 자르듯이 딱 잘라서 튀는 겁니다. 다만 이분은 최재성 정무수석과 달리 부드럽게 설명했다는 것. 왜 정치학에서 bad cop, good cop 얘기하죠. 한 사람은 범죄인 잡았을 때 막 겁주는 나쁜 경찰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경찰관이 들어가서 너 참 마음 아프지, 나 너 이해한다 그러면 다 컨페스하고 울고 짜고 하면서 이제 자백하게 하는 bad cop, good cop, 뭐 그 방법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찰들 또 이거 뭐 국제학 정치학 용어로서 써서 그렇지 다 하는 겁니다. 옛날 포도대장도 하던 겁니다.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죠, 유리하게. 자, 어차피 북한의 원전 건설한 건 애초부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를 통해서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신울진 3, 4호기 지원해서 북한에 보내는 거, DMZ에 원전 짓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화력 집중한 지역에. 또 북한 심포에 짓는 거, 캐도 사업이죠. 그거 깨진 지가 몇 년인데 그걸 부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해서 요거다 하고 USB 공개 못한다 하고 싹 넘어가는 겁니다. 외교안보를 제대로 하고 원자력을, 제가 이제 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원자력과 외교, 원자력과 국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과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외교 전문가들 중에서도 외교부의 상당한 공무원들도 원자력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저 그분들하고 뭐 포럼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 전문가라고 해서 원자력을 다 한다? 난센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해놓고 USB는 공개 못한다, 이렇게 동화뱀 꼬리 자르듯이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정 실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용 후보자죠. 어떤 나라도 북한의 원전을 제공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원전 제공은 검토하지 않았다. NSC 차원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수로인데 OPR 1000하고 APR 1400이 있는데, 이 근본 모델은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E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시스템 80 원자로가 기본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완전 우리가 국산화를 했는데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 걸 갖고 와서 웨스팅하우스 걸 갖고 와서 국산화 했는데 걔네들은 돈을 몇억 달러 주고 아예 다 사버렸어요. 프랑스는 수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미국 허가 없이. 근데 우리는 완전히 사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 팔 때는 미국이 그 나라에 팔아도 돼라고 할 때 팝니다. 우리가 UAE 수출할 때도 미국의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사우디 어디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동의해야 갑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우리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보장받으니까. 그죠? 어떨 땐 미국에 약간 제약도 받게 되고. 근데 미국이 반대하면 북한이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면 못 간다. 당연하지. 그리고 북한의 원전 제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돼야 된다. 맞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 맞죠?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북한이 NPT 복귀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IAEA가 세이프가드, 안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협정을 맺고, 그 다음 뭐예요? 북한을 전면 사찰해야 되죠. 네. 그래야 들어가죠.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된다. 즉, 남북한이 별도의 국가로서 남북 원자력 협정 맺어야 되고, 미국 원천 기술이니까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됐는데 되겠어요? 불가능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조건이 안 되면은 결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정의용 이분은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조건이 안 됐는데 결론이 된다는 쪽으로 몇 차례 국민을 혼란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익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죠. 그죠? 그 월성 1호기는 우라늄 농축하지 않은 우라늄을 해결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박정희가 작심하고 도입한 건데, 그거 도입할 때 미국이 너희 핵무기 만들려고 하지? 하고 압력을 넣어서 75년도입니다. 12월 12일 날 대한민국은 NPT에 가입합니다. 이건 박정희가 핵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생각이죠. 근데 미국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NPT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우리보다 한 발 늦게 영변에 지금 이제 폐쇄시킨 IRT 뭐지? 2000인가 하는 영구형 원자로가 있는데, 그걸 소련에서 갖고 올 때 소련도 미국하고 싸우지만은 IAEA를 이끄는 나라고 핵을 가질 수 있는 5개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같이 갑니다, 미국하고. 따라서 너도 이걸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 안 돼 하고 NPT 가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북한도 NPT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영변 원자로를 짓습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이 90년에 동유럽하고 소련이 무너지는 민주화 운동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핵 개발로 들어갑니다. 핵 개발로 들어가는데 그 가만두나야? 국제사회가 봉쇄를 하니까 NPT 탈퇴 선언을 93년도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이 너 왜 그래 하고 달려들어서 막 처음엔 때릴 것처럼 하다가 너 원하는 게 뭐야? 협상을 해갖고 94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영구형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얻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만드는 걸 중단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중단하고, 대신에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신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이런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어떻게 속였느냐? 그때 합의한 건 재처리만 안 한다고 한 거니까 우라늄 농축을 몰래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 기술을 갖고 와서. 그거는 그런 것들은 제가 쓴 책, 그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핵주권, 거기에 보면 아주 제가 뭐 일본 지자들 자료까지 포함해서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핵개발사, 일본의 핵개발사, 뭐 미국 핵개발사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하니까 그때 DJ 정부도 당황하고 해갖고 2002년도에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제네바 합의, 이걸 발표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다음에 1월 달에 정부 성명으로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94년도 탈퇴 선언한 건 말로만 한 건데, 이때는 진짜로 합니다. 왜 진짜로 했느냐? 탈퇴 선언하면 그걸 끝이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때 북한이 2003년도에 발표한 성명을 보게 되면 여기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NPT를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 조약 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이게 아까 말한 세이프가드,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전면 사찰받는 거죠. 거기에서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또 북한이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핵 위협을 제기한다면 북미 사이에, IAEA가 사찰하는 게 아니라 북미 사이에 별도 검증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NPT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처리해서 만드는 핵무기와 농축한 우라늄으로 만드는 핵무기 동시 개발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006년도, 그리고 그 3년 시간 끌면서 결국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0월 6일 날 핵실험을 꽝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조건문을 붙인 게 있었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제거한다면,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핵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놓고 왜 만들었어? 그러면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한 바 없고 핵위협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조건. 정의용 씨 말에서도 조건을 굉장히 조심해 봐야 되고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조건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6차까지 왔죠. 자,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의용 씨가 안보실장일 때 대북 특사로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의 여동생이가 오고 뭐 생쇼를 한 다음에 특사로 가죠. 예? 이제 여정이가 특사로 왔으니까 답방으로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납니다. 정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듣고 온 정 실장이 서울에 와서 윤건영 이런 사람과 기자회견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보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날아갑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설명하죠. 트럼프한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직접 당신이 발표해야 하니까 자기가 영어로 된 거하고 한국어로 된 걸 발표합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와 함께. 거기에 보게 되면 체제 보장을 해주면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북한이 비핵화했다라고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동아에다가 이거 이상하다. 조건문이 빠지면 조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이거 엉터리다. 사입이다. 제가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언론은 그거 잘 못 봤습니다. 저 혼자 빽빽거린 걸 기억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이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걸 몰라서 그걸 뺐겠어요? 그때 그분이 비화기로 청와대에 여러 번 통화하면서 했다고도 제가 썼습니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 후보자가 하는 말, 지금 하는 말을, 교묘한 말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이 아주 한 뭐라 그럴까 완전히 100% 거짓말이면 누구나 안 속죠. 한 80% 참말에다가 20% 거짓말 섞으면 속아 넘어가죠. 되게 그렇게 사람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기자 주제에 고발한다, 폭로한다, 문재인 정권을 폭로한다, 정의용 씨를 고발한다 이런 제목 붙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많은 원자력과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발벗고 나와갖고 굉장히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삼중수교의 거짓말도 해주시는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니까 조심들 하세요. 다 아십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 국제정치학 하신 분들은 좀 공부 좀 더 하셔갖고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북한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면요. 북한 비핵화하려면 북한이 내건 니들의 체제 보장이 어떤 거냐? 뭐냐? 그 실체를 알아야만 뭐가 나갈 거 아니야.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뭔지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적대정책 포기를 해라, 미국이. 그럼 적대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네가 말한 게 뭔데 내놔봐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미국도 요구한 적이 없고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핵위협 제거를 북한이 요구하는데 북한이 느끼는 핵위협이 뭔지에 대해서 너 뭔데? 물어봐라도 봐야 되는데 서로 논의할 뜻이 없는 거죠. 아마 북한이 얘기하는 핵위협 제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없애라는 요구일 겁니다. 적대정책 포기는 미국이 군사력 다 없애라는 얘기일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속국이 되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북 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놓고 결말만 맞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건이 이건데 그래 이건 한다. 조건서 합의가 안 되면 깨지는 거죠. 북한이 이렇게 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체제 보장이 이제 북한이 김정은 와서 요구했는데 이거는 앞에 모든 핵 위협 제거하고 적대정책 포기보다는 좀 덩어리가 작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미국과는 평화협정 맺자는 걸로 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미국이 완벽한 핵 폐기를 주장했잖아요. CVID를 주장했잖아요. CVID를 북한이 받으면 북한하고 평화협정 할 수도 있다는 투로 했거든요. 그 북한도 그건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비핵화 CVID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미국의 모든 핵을 제거해라,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된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사파 정권을 굉장히 의심해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자, 정 후보자가 자기가 안보실장으로 가서 백악관 갔을 때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 하겠다고 한 건데 체제 보장을 빼고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라고 한 것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북한의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백악관에 가서 얘기한 게 눈속임이란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 외교장관 후보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USB 공개하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상한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USB 공개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원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비핵화가 안 풀렸는데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신경제 구상이 추진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는 절로 갑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이분은 요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까 정 후보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리였다. USB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자,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CVID를 얘기합니까? CVID에서 C자만 건 겁니까? 뭐 1%를 간 겁니까? 막연한 얘기입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핵무기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진전이죠. 근데 그렇게 진전이 있을 때 남북한 경협을 한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비핵화 조금 가다 금방 핵화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렇게 주면 우리 돈만 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USB 자료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합의한 바도 없는데 우리가 만든 신경제 구상을 북한에 왜 제기합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면은 지금은 좀 덜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나라 군의 군사작전이나 부대 배치만큼 중요한 게 우리 작전만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제가 북한의 작전 참모로서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요. 북한 잠수함을 풀어갖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유조선 몇 척 딱 때릴 겁니다. 그거 가라앉으면 여기 에너지난 확 일어나면서 굶어 죽습니다. 간단하게 죽입니다. 에너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몇 척만 하면은 모든 유조선들이 한국 안 간다 그러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만 쓰다가 고갈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우리나라 국산 에너지에 가까워놓고 저장이 장기간 되니까 돌리자는 건데 이거를 자꾸 없애자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SOC는요. 그 몰트케의 독일에서 이제 양차 대전을 일으킬 때 기본이 뭡니까? 독일에 가게 되면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프랑스가 만든 떼제베가 있지만 ICA 2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독일이 왜 BMW나 벤츠 같은 기계공학이 발달하고 철도가 발달했습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 도로망을 착착착 아우토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를 그래서 독일의 약점은 이쪽에는 소련, 러시아죠. 이쪽은 프랑스, 양대 강국이 있으니까 양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빵 때리고 일로 이동하려니까 국내의 도로망을 잘 닦는 겁니다. SOC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도도 공개 안 했습니다. 근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북한에 주면 바로 이 SOC망과 에너지망이 일부가 공개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베리아에서 가스전을 뽑아갖고 북한을 거쳐온다.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데 북한이 파이프망을 잠궈버린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약점 잡혀갖고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이 그때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전부 다 유조선으로 중동에서 다시 각광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는 난센스고 신경제 구상도 못하는데 난센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이걸 해놓고 이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에이, 눈속임이죠. 아닙니다. 근데 될 것처럼 북한에 제시했단 말이에요. USB에. 그리고 문제가 되자 가장 불가능한 원전 건설권만 공개하고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공개하면 사실 챔피언이지. 자, 이게 뭡니까? 정의용 씨가 앞에 최재정 씨가 정무수석이 갈라치기 설명을 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 설명했고 나머지는 뭐 그런가 보다 원전이 중요하지 그건 별거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또 우리 착한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미국 핑계로 USB권을 덮으려는 거죠. 정의용 씨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멘트는 김정은 총비서는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거. 왜 이건 얘기 안 해요? 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어느 나라 외무부 장관 되려는 거야? 의심스러운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되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다. 그럼 이걸 강조해야지. 이게 둘을 병치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조건이 채워져야 그 다음 가는데 둘을 갖다 놓고 동급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 거꾸로 보게 되고 자기 아전인수를 막 해설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게 이분의 진심이라면 진짜 이상합니다. 그래, 북한은 분명히 조건부로 비핵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왜 정의용 씨가 확인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문재인 정권이 늘 의심스럽고 제가 이 정부는 이상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용 씨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간다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근데 그 후에는 다른 말 합니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되는 거는요, 하나의 정부가 움직여야 하면 쫙 이어지거든요. 아니면 EU처럼 뭐가 되거나 국가 간에 양쪽에 서로 주권이 다르면 잘 어렵습니다. 많은 걸 협상해야 돼요. 통일될 수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자는 건데 이건 난센스고요. 종전선언 말할 것도 없고. 자,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된다 그랬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노태우 정부 때 했었죠.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은 6차 핵실험했죠. 간단합니다. 7.4 공동성명이 됐습니까? 6.15 공동선언이 됐습니까? 근데 이걸 믿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또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과 유엔 사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를 해놓고 나서 이게 미군 철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이건 되게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과 유엔 사이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언급은 왜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킨 거는 주한미군사도 유엔사도 아니고 한미연합사입니다. 지금 연합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거짓이죠.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동맹이 결정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를 한미미래사로 바꿔서 없애려는 쪽으로 갑니다. 네? 한미동맹이 핵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하러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을 왜 해요? 아까 모멘텀이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게 문제입니다. 요걸 못 보는 국민들이 있으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분은 살짝 보여주고 많은 걸 덮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및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럴까요?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같이 가지면 돼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하고 굉장히 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봉쇄는 그대로 간다. 인도 패시픽 전략은 그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빠졌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미국이 중심으로 만든 대중봉쇄인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D10에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이건 말장난이죠. 미국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을 의심하고 있는데 전자권 전환 중단해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안 주겠다고 조건부 다 태울 때까지는 안 된다고 서욱 장관은 곧 줘야 된다고 이런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가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영변 북한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시설인 바 이 시설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지금 영변에 아까 IRT 2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수명이 다 지나서 세워놨습니다. 그거 해체하면 돈이 꽤 들어요. 우리도 지금 고리 원전 1호기 해체하는데 돈이 꽤 6천원인가 드는데 북한이 해체 우리가 해주면 좋죠. 미국이 와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어차피 그 오염될 수 있는 골치 아픈 건데 북한도 해체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해체하라고 들고 왔던 게 하노이 노딜 때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가 그거 해체할 테니까 우리 비핵화로 인정해주고 뭐 대북 제재 풀어주고 뭐 이러다가 트럼프가 그거는 이미 고철 덩어리고 그거 말고 너희 여기 농축시설 요거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서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해 하고 노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이걸 하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를 해줍니까? 참, 기자인 제가 이렇게 열을 내야 되는 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문가 꽤 많은데 이런 분이 외교 안보 책임진 안보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조차도 영변 말고 딴 거 이거 했는데 영변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나옵니까? 그 문정권이 이상한 정권이에요. 자, 이 기회가 돼야 팩트로 설명하려니까 이제 기다렸는데 자, 문정권의 대북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USB를 까라는 겁니다. 명운을 걸라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그럼 거기 이상한 게 있으면 문 대통령 하야하시오 하고 야당은 조건부로 걸고 까라 그러십시오. 까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 원전 건설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거 더 큰 게 들어있는데 이 책에 다 줬는데 이 책 색의 내용에 요 들어있는데 이 책을 줬으면 다 준 거지 요 글자 하나 안 줬다고 아니라 그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 재민에 따라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내 통치권을 했으니까 정당하다라는 거 이건 난세스입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이거를 막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은요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이 선거를 못하게 해서 남한의 정부가 된 거죠. 그죠? 이걸 확대해서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엔이 결정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해? 그래서 두 개 국가로 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제가 좀 열을 많이 냈는데 좀 국민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속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